대표님 지금 경매 물건 쏟아지는 현상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경매 물건이 지금 이제 쏟아지는 거는 2020년과 21년에 이제 그 코로나 시대 저점 시기에 거래대금 데이터를 보면은 그때 사상 최대 거래대금이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코로나의 낮은 금리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을 껴서 부동산을 산 것이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것들이 이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버티질 못하고 경매 물건으로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 물건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매 예정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큼 경매가 더 추가가 될 건지. 근데 이 경매 예정 물건이 지금 또 4만 건이 넘게 지금 대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물건은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정 물건이라 하면 언제까지를 텀을 두고 보는 거예요? 경매 접수가 돼서 이거를 일 처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경매의 건수로 잡히는 이 물건이 지금 4만 건 정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은 등록조차 안 된 지금 경매 물건들이 그렇게 여전히 많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요? 네. 자, 데이터를 좀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 서울 지역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 이제 막대 그래프가 서울 아파트의 경매 물건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부터 이제 그 막대 그래프 경매 건수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지금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이제 2012년이나 13년 정도만큼은 아직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평균 정도? 그 정도 지금 경매 물건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좀 더 추이적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좀 특별히 많은가요? 아니면 지방하고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건수 자체는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가 제일 많긴 한데요. 네. 아직은 아파트는 많진 않아요. 지금 이제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일단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형별로 보면은 오피스텔과 빌라 이쪽의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증가를 하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계속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경매 통계는 23년 만에 경쟁률을 최고치다. 여기 통계에는 지금 다 섞여 있는 건가요? 서울 아파트 같은 매각 추이도 보시면 저 이제 막대 그래프가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 선이 있고 파란색 선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파란색 선은 매각가 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해서 이제 얼마에 이제 낙찰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는 매각률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예를 들어서 100채가 나왔다. 그럼 100채 중에 몇 채 정도가 낙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매각률인데, 네. 최근에 이제 추이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가 저게 조금씩 오른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즉, 매각가율이나 매각률이 조금씩 증가를 하면서 경매 시장도 조금씩 지금 좀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게 지금 영끌족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게 좀 지속할 걸로 보시나요? 가장 큰 원인은 2020년과 21년은 금리가 정말로 낮았잖아요. 네. 그런데 금리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거의 실질적으로 한 2배 이상 증가를 하다 보니까 내가 100만 원 내던 걸 200만 원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자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경매 물건으로 또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격 자체가 2021년에 연말 정도가 가격의 정점이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가격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경매로도 쏟아져 나오는 것들도 있어 보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정도가 그럼 바닥일 거냐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거품이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방송에 얼마 전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상중 하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반기는 고만고만 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 하락이 완만한 하락이 될 거냐, 급격한 하락이 될 거냐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환율 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환율이 최근에 1,360원을 넘어서 급격하게 상승하면 지금 1,380원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또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국제적으로 금융시장이 좀씩 불안해진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가 한 두세 달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24년 하반기에는 완만 하락보다는
2022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상당한 급락 장세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또다시 급락 장세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그럼 또 영끌에서 이런 부동산을 사셨던 분들은 더 힘들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내년에 또다시 경매 물건이 또다시 또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이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경매 물건이 시장에 많이 쏟아질 걸로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경매 물건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은 그냥 1, 2년 증가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3년, 4년씩 이렇게 계속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추세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쌓여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시장에 쌓이기 네, 때문에. 네. 낙찰가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월 아파트 낙찰가율이 85% 그래서 19개월 만에 이것도 최고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났어요. 네. 이걸 회복세로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대세 하락을 하더라도 한 번에 그냥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세 하락 중에 잠깐 반등이 나타나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네. 이런 상황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두 번의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22년 하반기 이후에 23년에 한 번의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고 그리고 하락을 좀 하다가 24년 초부터 또다시 이제 다시 정책 등 효과로 인해서 다시 또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 차원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또 낙찰률이나 낙찰가율 자체도 조금씩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도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떤 고점에 21년의 고점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현재 어떤 시중의 이런 매물보다 한 최소 10에서 15%는 더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경매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이 경매 시장이 조금씩 지금 단기적으로는 과열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 할 것 없이 다 네, 비슷한 맞습니다. 모양새인가요? 거의 다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수요자들이 어쨌든 집값 흐름을 좀 예측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어서 경매로라도 잡아야 될 것 같은 분들이 있는 것도 같고 네. 아니다. 더 큰 집값 하락이 올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결국 집값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에 몰리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실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 물건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경매 시장은 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경매 시장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경매 물건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시장의 호황 때문에 2010년대 중후반부에는 경매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22년, 23년 이러면서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나면서 물건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경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코로나 시대의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아 보이거든요. 아, 우리 집값이 20억 찍었어. 근데 지금 20억 좀 안 돼. 그럼 다시 거기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코로나 시절처럼 또다시 이런 막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부 이제 이렇게 경매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경매 시장이 조금씩 과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 요인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거 영향도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아, 네, 당연히 작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신생아 특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요? 네, 엄청난 지금 혜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결혼이나 출산을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특례적으로 이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준 거니까 네. 굉장히 저는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경매에도 영향을 주나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당연히 이제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거래량이나 그 다음에 시세 가격을 보거나 이걸 봐도 지금 단기 반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단기 반등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완전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또 판단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경매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